한국의 카페들 많아도 도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한국 카페의 숫자가 무려 편의점의 2배 10만 개를 드디어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카페들을 보고 있노라면 와 정말 이런 카페들이 다 장사가 될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IMF보다 지독하다는 최근 한국 불경기까지 겹쳐서 개인 카페 폐업률은 24%에 달한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엔 프랜차이즈 카페들까지 폐업률이 치솟고 있어서 한때는 고퀄리티 커피로 정말 유명했던 커피빈마저도 폐업률이 40%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카페의 과당 경쟁과 또 역대급 불경기까지 겹친 국내 카페 업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정말로 좋아하지만 또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분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레드오션 중에서도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져가는 카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은 90년대 후반 스타벅스와 커피빈이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카페 경쟁 구도에 돌입했죠. 커피란 음료의 맛도 맛이지만 지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혼자서 책을 보거나 또는 노트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혼자 할 때 생각해보면 정말 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에선 커피의 아성을 뛰어넘겠다, 여러 찻집 브랜드나 밀크티 브랜드 등이 어디 나도 한번 숟가락을 얹어볼까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한국인들의 커피에 대한 사랑을 숫자로 보면 정말 엄청난데 카페 문화가 처음 자리 잡기 시작했던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들은 1년에 커피를 약 250잔씩 들이키기 시작했죠.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전 세계 성인이 평균적으로 130잔 정도를 마신다고 하니까 한국인들은 떡잎부터가 남달랐죠. 그래서 그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점심도 안 먹고 커피를 먹는다, 요즘 한국인들은 하루에 커피를 2잔씩 먹는다, 그런 문화 충격을 받는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약 200잔 정도를 먹었던 2000년대 중반의 한국인들은 오간데없고 2010년대 들어서 커피 소비량이 쭉쭉 늘어나기 시작했죠. 300잔, 380잔, 400잔 매년 10%가 넘게 뛰더니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1인당 평균 500잔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출근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1년에 평균 직장인들 출근 일수가 220일 정도라고 하는데 커피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 제외하면 하루에 3잔, 4잔씩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자 완전히 대박친 기업들이 있죠. 그 주인공은 이런 한국의 커피 시장의 잠재력을 예상하고 미리 시장에 진출해서 들어와 있던 스타벅스나 커피빈과 같은 프랜차이즈들이었습니다. 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다른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처럼 몇십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준수한 영업이익을 거두는 회사였는데 한국의 커피 시장이 불과 10년 사이에 4배가 뛰다 보니 스타벅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도 2020년 기준 무려 2천억 원을 넘겼죠. 이런 금액이 요식업계에서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100대표의 더번 코리아 전체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원인 걸 생각했을 때 전성기 스타벅스라면 2년에 한 번씩 100대표의 회사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상에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국내 커피 시장 규모가 이렇게 날로 거대해지자 또다시 한국인 종특이 발현됐죠. 바로 남들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다 따라하자, 우리가 언제나 봤듯이 대왕 카스테라, 벌꿀 아이스크림처럼 이런 외국계 카페 프랜차이즈의 성공을 본 한국인들은 야 우리도 스타벅스에 질 수 없다, 토종 커피 브랜드를 만들겠다 하면서 카페벤의 엔젤리너스, 이디야와 같은 그런 수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런칭되었고 2010년대 들어서 노란머리에 그들이 왔다, 국내 커피 시장을 다 집어삼키겠다, 무서운 기세로 초저가 커피 브랜드들까지 연이어 런칭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무려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직장 나와서 누구나 차린다는 치킨집조차 추월했고요. 개인 카페까지 포함하면 편의점의 2배가 넘는 무려 10만 개의 카페가 한국에서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인구 900만의 도시 서울에 카페 숫자가 약 2만 5천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와 인구가 상당히 비슷한 800만의 뉴욕에 전체 카페 숫자가 약 3천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 카페 자영업자들은 무려 9배가 넘는 과다 경쟁 속에서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카페의 경쟁이 이렇게 포화되자 개인 카페는 물론 기존에 잘 자리 잡고 있었던 카페 프랜차이즈들마저 경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휘청이고 있다고 하죠. 한국 카페의 지존이라고 불리던 스타벅스마저 영업이익이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매장 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서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 면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모습은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투썸이나 이디야와 같은 중견 커피 브랜드들도 경영 한파를 미처 못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카페의 과당 경쟁 속에서 가장 크게 피를 흘리고 있는 브랜드는 아마 커피빈이 아닐까 하는데요. 국내 수많은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와 이게 정말 맞나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폐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파로 아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던 커피빈 매장들이 문을 닫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무려 2년 만에 폐점률이 40%가 넘는다고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커피빈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변화에 상당히 느린 그런 카페로 유명했는데요. 손님들이 나는 카페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콘센트도 없어, 와이파이도 없어, 이게 말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커피빈 코리아는 안전상의 이유로 매장에 콘센트를 둘 수 없다, 커피에 집중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했었죠. 야 커피빈 너네가 무슨 블루보틀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그 밖에도 커피빈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커피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또 그에 비해
비해서 맛있다는 느낌도 잘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는 커알못이라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맛있기로 정평나 있고 또 그에 비례해서 돈도 많이 받는 블루보틀과 같은 하이엔드 카페 브랜드들은 이런 카페 과당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블루보틀 영업이익도 전년 비해서 16% 줄어들었다. 당기 순이익 역시 매출액 대비 거의 못 남겨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노랑 형님들의 저가 공세 앞에선 형님도 한방 아우도 한방 공평하다, 그죠? 그런데 같은 시각 여느 프랜차이즈 업체들보다 가장 힘든 것은 동네에 있는 개인 카페라고 합니다. 투썸, 이디야, 할리스 등과 같은 이런 중견 프랜차이즈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폐업률이 약 5에서 10%에 머무르고 있는데 2020년대 이후에 새로 생긴 개인 카페들 중에서 폐업 비율이 무려 24%에 달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영세한 규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업황이 좋지 않아도 훨씬 더 크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전국의 모든 카페 사장님들한테 가장 최근 한층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4년 12월 13일 바로 며칠 전 기사죠. 로이터 통신은 단독 보도를 통해서 브라질이 전 세계로 공급하는 아라비카 커피 원두의 공급 가격이 내년에 말도 안 되게 치솟을 것이다 라는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이상기후로 커피 원두의 가격이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데 미국 뉴욕의 선물 시장에선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초저가 카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1,900원에 즐기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내년엔 더 힘들어진다니까 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럼 이렇게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이런 카페 브랜드에 있는 배울 만큼 배우시고 똑똑한 경영자들은 과연 어떤 계책이 있나, 신기반기하고 박살나는 새로운 메뉴라도 런칭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저도 절로 드는데, 당연히 이분들도 놀랍게도 다 계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손잡 병법에 나오는 이도저도 안 되면 36개 주랭랑이다, 답이 없다, 튀어라 전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업계 1호는 스타벅스 본사입니다. 한국의 카페 체인점들이 과당 경쟁으로 악화되자 스타벅스 본사가 신세계에 지분을 대거 넘긴 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국내 카페 업체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또 할리스까지 우리 곁에서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대형 카페 브랜드들이 너도나도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우리 주식을 제발 사줘 라면서 도망갈 궁리를 찾아보고 있는 듯 합니다. 열심히 경영을 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면 결코 이러지 않았겠죠. 아마 이분들 머릿속에서도 국내 카페 시장은 도저히 R&D든 새로운 투자든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법이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투자자들도 마냥 바보는 아니죠. 할리스나 투썸플레이스, 또 이디야와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2년, 3년 동안 IPO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장엔 계속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대표는 달랐죠. 최근에 더본코리아에 상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더본코리아의 매출의 대부분은 백다방에서 나오죠. 삼성전자가 휴대폰도 팔고 냉장고, 세탁기도 파는데 결국 반도체라고 보는 것처럼 더본코리아 역시 사실상의 본체는 백다방에서 나오는 저가 커피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수많은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그토록 상장을 이뤄내지 못했는데 백 대표의 수완은 여기서도 드러났죠. 결국 더본코리아의 상장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상장한 지 한 두 달 되었나요? 성적표는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선 이거 완전 개미지옥 아니냐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메가커피, 컴포지어 커피와 같은 저가 커피 공세에 휘말리지 않고 백 대표가 또 개미 투자자들을 구해줄 수 있으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내 카페 산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일개 흑우에 불과한 저 당연히 말한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도 왕창 있을 테고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선생님의 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미난 소재를 영상으로 담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